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 간의 경선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의 현안이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부산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옥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근 부산의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부산의 최대 현안하면 역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요즘 이제 관심사항인데 네. 특별법은 이제 일반법에 의존하면서 이 재정이라든가요, 사업 범위라든가 어떤 예외정이 좀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그 법률을 살펴보면은요, 유사시에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국토균형 발전이라든가 특히 이제 2030년 부산 엑스포 세계 박람회 그거와 맞춰가지고 어떤 그 공항 건설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 갖췄다고 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네. 뭐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절차라든가요,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공항이 배후지로서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걸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국제 무역 지대 입주 자격이라든가 종합 보세 구역 도입 이런 것에 관한 특례 규정 내용들을 이제 명시했다는 점에서 좀 기존의 법률과는 많이 다르고요. 네. 또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제 불경 이제 그 공사 운영을 위한 네. 설립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근거정을 놨습니다. 그래서 법의 가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 재정적인 거 예산하고요, 조직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골자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가덕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도 뭐 그런 내용에 이제 맥락에 맞게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고 네. 예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좀 담겨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이 특례 조항을 좀 대폭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좀 들리면서 정치권이 좀 한번 들썩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가덕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여야의 분위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예, 이제 언론 매체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보도했듯이 그 여야 간의 이제 힘겨루기가 상당히 좀 여기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1일인가요? 28일 그래서 김태년 그 원내대표가 또 9일날 네. 와가지고 이제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좀 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1일날인가 지난 1일날 가덕도에 방문해가지고요 신공항 추진 의사를 이제 공식화시켰죠. 뭐 이 외에도 당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어떤 그 설전을 이제 주고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는 이건 노무현 대통령 유업이다.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해왔던 사항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난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또 지금 선거 앞두고서 하는 하나의 꿍수 아니냐. 정치적인 거다. 예. 지금까지 사실 이 신공항 건설이 정치적인 어떤 공약 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입장에서 좀 씁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모두 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이제 어떤 찬성하는 방향으로 네. 이제 가고 있고 뭐 특별법을 발의하고 그리고 이제 추진을 이제 약속하면서 사실 부산 입장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었던 선거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직한 사업이 순항을 맞은 어떤 어떤 순항하는 그런 좀 측면을 좀 받았다고 보셨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네.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일부 반대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래도 큰 영향은 미치지 그렇죠. 않을 큰 것 흐름에는요. 같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특별법 같은 경우는 여야 의원 151명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뭐 이변 없이 상정되는데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법 상정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앵커님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 관문이 이제 국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 네. 그 통과가 이제 좀 미뤄지고 추가 심사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엽적인 것 가지고서 약간 힘겨루기가 좀 이루어진다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의원 4명이 10명으로 이제 구성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이제 지금 현재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안 소위원회 의원 중에서 이제 가덕 신공항 특별법 찬성이 이제 과반수를 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춰지지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번 달 안에 이거를 매듭짓겠다는 네네. 그런 목표고요. 다만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 이런 또 과정이 있습니다. 일부 네. 과정이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순탄하게 가면은 다음 주에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진행되는 거 봐서는 힘겨루기의 어떤 양상 정도에 따라서 조금 일정이 좀 또 어떻게 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네. 따라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이 특별법 상정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봅니다. 워낙 이제 휘발성이 강한 그 공약이라서요. 네네. 지역 주민의 어떤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이라든가 어떤 이 부울경 이런 어떤 메가시티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부산 경남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공약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거란 것은 마치 시장에서 제품을 이제 팔듯이 이 정당들이 어떤 정책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그런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내놓는 것인데 사실 이 신공항 관련된 정책은 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왔던 것이고 네. 사실 정치적으로 뭐 좀 약간 좀 이게 다뤄졌다는 점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아쉬운 거는 이게 제품으로 보면은 그나마의 그 밥인 시기입니다. 아직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효과나 어떤 영향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야가 지금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 같은 부분들이 이 시민에게 와닿을 정도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당장 이제 4월달에 어떤 이루어질 그 선거에 상당히 이제 파급력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추진 방향, 추진 과정을 거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 언급이 되고 끌어왔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의 염원도 큰 상황인데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게 꼭 제시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이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동구청의 하위직 공무원이 구속이 되면서 이게 이전 절차를 계속 그대로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단체 또 공무원 노조가 규탄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구속 조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사법당국에 의해서 책임 행정이 구현된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지만은 네.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미흡하다라는 좀 그 감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민은 뭐 중앙정부도 막론하고 시민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해마다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 지하차도 참사 사건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저도 서울에서 네.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그 딸이 그렇게 좀 너무 허무하게 측면에 봤을 때 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더 확실하게 책임을 좀 더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1차적인 어떤 책임자가 이제 좀 지금 처벌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네. 아직까지 이제 법적인 과정이 이제 진행되겠죠. 그래서 네.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가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런 거는 이제 송치됐고요. 또 하나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시장 대행을 맡았던 변성황 시장 대행 전 대행이죠. 상황에 부적절한 어떤 처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라든가 부산시 관계자에 있어서도 공문서 작성 허위였다는 거는 이거는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은 아주 조금만 사소한 이거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인재예요. 네. 근데 자연 재난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자의 무한 책임이 위로 갈수록 많아야 됩니다. 이 당연한 부분이요. 선진국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 현장 공무원만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마무리되는 식으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식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매번 그 현장 공무원 어떻게 보면 말단이죠. 네. 여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 또 발생합니다. 이번 기회에 흔히 말하는 진짜 근본적인 어떤 대응 네. 조치로서 이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엄격한 어떤 그런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속된 공무원이 진짜 지하차도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성을 감안하면은 구속이 과한 건 아니라고 이제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없는 일선 공무원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책상에서 탁상에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고위층에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그런 행정을 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대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사실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발생했을 때도 또 일선 공무원만 그럼요. 처벌을 받게 되면 예. 이런 관행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 게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라도 좀 뿌리채 바뀌어야 되지 않나.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일선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관행도 문제지만 사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좀 대처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면 사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검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좀 보십니까? 네, 사실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한 부처에서 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네. 여러 관련된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 담당자뿐만 아니라 시구청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소방 이런 관련된 기관, 심지어는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인 어떤 기관 단체에서도 같이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와 각 구청이 재발 방지로 해서 단순히 보여주식으로만 끝날 것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어떤 일하는 방식과 절차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를 비롯해 가지고요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해 나가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 시정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이 좀 잘 이루어지게 그런 체계들이 좀 잘 정비가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지 거기에 네. 따라서 책임 소재를 가릴 때도 분명하게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설 연휴 때 안 그래도 좀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좀 덜 모였다고는 해도 연휴가 지난 이후에 연쇄 감염이 어쨌든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 지역도 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 하향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일찍 하향한 거 아니냐, 뭐 5인 이상 사적 네. 모임 금지가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라는 이야기들, 비판의 목소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부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정부 그동안 행정 조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K 방역이 한국에서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발생 빈도라든가 그 비율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거든요. 네네. K 방역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뭐 고무줄 방역이 아니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불만이 있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공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칙과 기준과 근거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설정돼 가지고 이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방역 조치 관련된 일들은 정책 대상 집단인 시민이나 이런 어떤 업주들이나 이런 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피해 방역의 성과가 시민 참여와 협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봤을 때 2단계 이제 사실은 비두 수도권에서는 1.5단계, 네. 수도권에서 2단계로 이제 완화시켰고 사실 이게 71만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 정부에 있어서도 고충이 많을 거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 중앙 정부에서도 하지만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 정부에 대한 어떤 좀 재량을 좀 더 준 다음에 지방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방 정부가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하여튼 정책 대상 집단의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뭐 어떤 어떤
본부에 있어서도요. 이런 근거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그런 방역을 위해서든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많은 분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사실 이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또 예. 줄어들면 하향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예. 많은 상황이고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과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좀 잘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워낙 좀 상황이 듭니다. 자체가 이제 유중하고 네네. 변동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게 탄력적인 어떤 행정 조치도 필요하긴 한데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과 근거는 좀 갖춰서 하는 것이 덜 어떤 저항이라든가 그렇죠. 불만을, 혼란이라든지. 네. 감소시키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산시장 보궐선거, 가덕 신공항 관련 이슈,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하이직 공무원 구속, 또 코로나19 행정조치까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짚어봤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언급된 것들 이외에 또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가 특히 네. 경제적인 거 먹고 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 살리기, 네. 실업 문제도 참 중요하고요. 이 양극화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지역 간의 격차 이런 부분에 계층 간의 격차.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문제에 지금 덮여가지고 제대로 지금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요 공직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공공적인 창조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행정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이런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지방 정치인이나 지방 행정가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창조성이 요구됩니다. 네. 창조성은 절박한 그런 사람한테 나타나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행정이나 정치가요 절박하지 않은 그런 단적인 증거입니다. 좀 더 절박하고 좀 더 문제 해결의 의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많이 임한다면은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 부산시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 의식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해결하기 위한 어떤 창의성 발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후보자들이 토론 방송도 나가는 등 부산을 좀 어떻게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4월에 부산시장이 새로 선출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인 문제긴 한데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도요 너무 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이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네네. 이 좁은 지역에 있어서도 보면 너무 갈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당선되는 시장이 지금껏 다 한번 좀 어떤 청산하는 측면에서 방향성을 비전을 좀 제시하고요. 네. 그것이 지역의 통합과 지역의 발전에 초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책으로든지 무엇보다 승부해야 되니까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부산에 적합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유용한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가 어떤 당선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당선됐으면은 가리지 않고요. 이념, 정파, 색깔 가리지 않고 부산 시민으로서 오로지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 통합과 발전에 혼신을 다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도 정말 부산 시민 또 부산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그런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고 시장 역할을 잘 수행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산적 최근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크고 굵직한 부산의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들이 산재에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